몇 가지들을 제가 한번 있길래 너무 지나가기 아까워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조경태 의원이 중국인들의 제주 땅을 엄청나게 산다고 그 국회에서 얘기했네요. 저는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이 사람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민주당 출신이더라고요. 뭐 저 그런 거 안 따져요. 일단 중국인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건요, 여야 누구를 떠나서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는 좌우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국익을 먼저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국익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면 좋아요. 물론 이 사람 민주당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중국인들이 땅 사는 거 그렇게 떠들어도 안 됐어요. 이게 제가 13년을 떠들고 다녔거든요. 논문 쓸 때 학계 나가서, 그 다음 옛날 때 KBS도 가가지고 방송 좀 해달라고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2011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무도 그거 안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도 딱 올려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여기 보니까 민주당 쪽이었더라고. 그랬다가 뭐 왔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왜? 중국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저는 다 서포트합니다. 저는 반중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뭐 그래도 좋아. 이 사람 외에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나와주세요. 좀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좀 반중을 해야 된다는 그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구글과의 전쟁을 선포한대요.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그 금요일날 하는 이 그레이트 게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시간 조회수가 4,800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5,000 넘을 거라 보는데, 이거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실시간 검색 순위에 안 올라가요. 제 거는. 제가 이거 방송할 때 YTN 뉴스가 하거든요. 그게 2,800에서 3,200 나와도 1등 하는데, 저는 4,800이 넘어도 안 떠요. 아예 순위 자체에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별 희한한 일들도 있고, 갑자기 정비한다고 가서 제 유튜브 계정이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그 구글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해서 좌편향 뉴스 편집 여론 왜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글이 유튜브 관리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나 해서 봤더니 미국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구글의 안보키를요, 중국인들이 만든답니다. 골 때리지 않아요? 이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반중을 얘기하면은 유튜브가 자꾸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가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구글을 조지는 이유도 지금 구글 안에 있는 친중 인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친중 기업인?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재무부가 한국, 중국 제재 위반 가능성에 북한 비핵화까지 위반 대가 따를 것. 이게 얘기 뭐냐면 조지겠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니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한국, 중국 조져버리겠어요. 미국이 한국하고 중국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쟁을 하진 않겠죠, 설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뭐냐면 경제 제재예요. 어떠한 형태로 경제 제재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재무부가 경고한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금융 갖고 장난칠 겁니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번에 엘리엇 사태도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정신없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뭘 보고 있냐면 남북 연결철도 지금 만들려고 하죠. 철도 사업. 개성공단도 지금 재개하려고 그러고. 이거 지금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한데도 지금 강행하려 하잖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지금 저는 어떤 일을 예상하냐면, 이 남북 그 철도 연결이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개발은요, 다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돈 들어요. 따라서 이 개발을 저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점잖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주로 얘기하는 그런 마사지 있잖아요. 마사지 중에도 이제 물리적인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서 남북철도 사업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 그 석탄 세탁에 대해서 한국하고 중국에게 그러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건 결국 그걸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남북철도 이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뉴스나 이런 외신 끝내고 이제 프레임 전쟁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걸었던 세 개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그 다음에 이기는 시대, 그 다음에 타협은 없다. 이 타협은 없다는 결국 이 1, 2, 3이라는 말이 결국 뭐냐? 적폐청산을 하고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해서 이기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한테 타협은 없다. 딱 하나예요. 결국 뭐예요? 적폐 세력 제거하겠다는 게 선거 공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적폐라고 이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웠냐면 우리나라 과거 군부 독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원을 어디로 보는 겁니까? 주로 박정희 대통령 비판할 때 친일파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친일파를 제거하겠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친일파를 제거하겠다는 이러한 그 민주당의 그러한 관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들을 때는 좋아요. 원론으로 들을 때는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당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친일을 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 돼.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내로남불. 지금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옛날 때 이거 비판할 때 뭐라 썼냐면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게 그 말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 해서 자기네들이 노무현의 적통을 계승했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노무현 때 무엇을 했나를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적폐청산과 연결됐으니까. 지금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친일청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인데 그때 당시도 참 웃겼죠. 여기도 뉴스에도 나오지만 신기남 의원 하면 떠오르는 친일파 청산 소동 해가지고 이 코미디 같은 일,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친일 청산을 위한 뭐 어쩌고 뭐 인명사전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게 거의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나와서 이 사진에도 나오는 김희선 의원, 이 사람도 부모가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신기남 의원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위원 사람들이 다 친일파의 후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을 갖다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했다가 자기네들의 그 조상들의 친일 이력이 드러나면서 슬금슬금 사라져버렸어요.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일 청산 못했습니다. 왜? 본인들도 바로 친일파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게 친일 청산 문제에서 지금 적폐 청산으로 단어만 바꿔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친일 청산 프레임으로 안 가니까 이제 적폐란 말로 바꿔버린 거라고. 그지만 결국은 친일이에요. 왜?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지금. 결국 친일파로 몰고 가잖아요. 그걸 이제 적폐라고 단어만 바꾼 거지.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간 적폐 청산이 뭐예요? 대기업의 갑질, 그 다음에 그 약자를 그제 뭐 막 괴롭히는 뭐 이 뭐 땅콩 사건, 또 별별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땅콩 사건은 비판하는데 왜 아시아나 갑질은 얘기 안 할까? 네? 이런 것들이에요. 핵피아 얘기는 하면서 지금 태양광 사업하면서 지금 임종석이 실장 밑으로 그 이권관계 갖고 있는 걔네들의 그 태양광 산업의 그러한 뭐랄까, 이건 태양광 피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왜 얘기 안 할까? 그 다음에 뭐 무슨 교육 같은 것도 문제 많다고 해서 해놓고서 결국 자기네 좌파 사람들도 다 자식들 외고 나오고 미국 유학 가고 미국 국적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결국 노무현 때 했던 친일 청산이 이름만 바꿔서 적폐 청산으로서 했는데 결국 지인들도 똑같은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많은 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 보니까 뭐 노사모 출신이고 뭐 이상한 옷들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그 우파 쪽 사람들을 친일 프레임 또는 적폐 프레임을 걸어갖고 그 정적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거하려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과감하게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도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재파들 지금 반미주의 맨날 얘기하면서 왜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미국에 가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반미주의니까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자식 유학 보내고 중국 보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 가져야 된다고. 왜 미국 국적 갔습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뭐 신기나 의원 같은 게 진짜 이상한 말도 있었어요. 이게 읽으면서도 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당시 문제의 본질이 거짓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일본군 헌병이라고 자식의 민족 정기를 바라고 세우지 말란 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문제 걸어? 이렇게 된다면은,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경제 개발하고 국가 재건했으면은, 이거, 그 과거의 원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친일청사나 적폐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냥 당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당쟁이에요. 당쟁. 여러분들 국민 생활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깨끗하다는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선거 공약을 내걸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와 하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비난하는 놈들도 적폐의 대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호응을 했죠.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반의를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호응을 하고 열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상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익을 많이 뺏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민족문제연구소. 이거는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김희선 의원이라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친일파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가 뭐냐면 친중파. 그들은 친일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일파를 왜 나쁘다 생각하십니까? 뭐 을사오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친일파 왜 나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매국노니까 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매국노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란 소리예요. 매국노. 그렇죠?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친일파를 나쁜 놈이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도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은 나쁜 놈이겠죠. 과거에도 그런 나라를 팔려는 놈이 나쁜 놈이었으면 지금도 나쁜 놈이에요. 앞으로도 미래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은 매국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정권이 친중 정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그 김상곤 이 사람이 뭘 얘기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 했었죠. 예? 주한미군 철수하면 누가 좋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좌파 정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모순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급 올리면서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 줄이고 이 근로시간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더 이렇게 고용하겠다 이런 말 하죠. 시급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월급 깎이는 건데 이번에 JTBC 기자들 월급 100만 원씩 덜 받았다고 해서 지금 주둥아리 이만큼 나왔죠. 그거 몰랐어요? 진짜 닭대가리인 것 같아. 이게 딱 보면은 숫자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시급 얼마 딱 계산하는데 근로시간 줄이면 당연히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지들이 그렇게 하자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놓고 정권까지 바꿔놓고서 막상 월급 그렇게 받으니까 삐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원숭이 수준 아닙니까? 조삼모사인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좌파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 여러분들 주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주한미군 철수하면 여러분 군복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복무 늘어납니다. 에? 군복무 늘어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 군대 더 가고 싶으세요 진짜? 군대는 짧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군대는 짧게 가고 싶은데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돼. 이게 뭔 논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러니까 군복무도 줄이기 위해서 그럼 평화해서 남북통일하자고? 그게 됩니까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순되는데 이 아주 간단한 더하기 빼기 문제를 왜 우리나라 이 젊은 좌파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게 속아서 세뇌당했다 이제 변명 안 됩니다. 지금 경제 이만큼 망쳤는데. 예?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또 오해요. 성가서 의원 김일성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나오면 그냥 민주당은 빨갱이 정권 맞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아니라고 해야 돼 도대체. 이번에 고용주의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거 얘기했다고 무죄 나왔죠? 무죄 나와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 들어와 있고 여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러니까 한미동맹 깨지고 문제 생기고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서 이걸 비유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체가 친북주의자라는 겁니다. 이제는